두고두고 비판받아야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2004년 10월 21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 의해 황당한 결정문이 읽혀졌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우리나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 제정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그 결정문의 내용이었다. 수도를 옮기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수도를 이전할 경우 반대 집단의 저항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의 침략으로 수도를 강제적으로 이전한 백제의 경우와 조선 초혼란기에 개경과 한양을 왕복 이전한 경우, 그리고 후고구려의 궁예가 짧은 기간에 수도를 수차례 이전한 사례를 제외하면 평시에 수도를 이전한 것은 427년 고구려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한 것이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보인다. 장수왕의 정확한 천도 의도와 목적은 모르지만 여러 정황상 국가 발전의 비전 실현을 위한 것 외에도 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천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국내성에 기반을 둔 고구려 귀족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라 정치적 숙청 작업도 수반되었을 것이다. 기득권층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극소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어느 누가 자신의 기득권을 아무 저항 없이 뺏기려고 하겠는가? 2004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계층이 하루아침에 서울이 수도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공약을 걸고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권에서 법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리라.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러시아 등 일부 나라의 헌법과 달리 수도 조항이 없고 따라서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상식선에서 해결 방안이 없는 사안임에도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는 등의 사안에서는 법을 창조해서라도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 전 지귀현이라는 판사의 행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04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성문법 체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느닷없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념이 관습헌법 사항이므로 헌법 개정 없이 수도를 옮기려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것이다. 당시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의 개인적 입장에서야 그런 황당한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용서하기 힘든 것이라고 판단한다. 실제로 이 결정을 주도했던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2006년 서울 소재 부동산 매도로 수억 원의 차익을 보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좀 오래된 보도이지만 2013년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가 서울과 세종에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한 해 약 5조 원에 이른다고 했다. 또한 2004년 당시 이미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초입 단계로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였다. 당시 그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국가의 미래를 자신들의 사익과 맞받고 미래 세대에 큰 짐을 지게 한 역사의 죄인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소수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조기 대선을 앞둔 현 시점, 대통령 집무실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세종시 천도가 이슈화되는 시점에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므로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희대의 망언이 다시 생각나는 하루다.